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푸사와 안일이 설신 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의해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음의 작용은 세상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매일 경험을 하고 있는 잠, 꿈, 깨어남이라는 현상부터 삶의 고통스러운 딜레마와 화라는 감정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작용들인지 함께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현상을 겪으니까요. 눈을 감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귀는 외부 소리로부터 멀어져서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몸 같은 경우도 모든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그 느낌마저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그 주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거나 인지하는 활동조차도 최소화됩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죠? 마치 나라는 존재도 세상이라는 공간도 그 어떤 경험도 모두 사라진 것 같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의라는 마음이 외부 감각 정보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자격을 최소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도 나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인지가 그 마음의 의라는 작용에 얼마나 깊이 의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는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마치 현실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대화도 합니다. 때로는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요. 상상도 못할 사건들을 경험하고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실제보다 더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놀라운 것은 이 꿈은 오직 우리의 의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 외부 오감의 정보가 대부분 차단된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기억, 생각, 감정, 무의식, 상상 등이 자유롭게 조합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공간과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대부분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소수의 자각몽을 제외하고는 꿈속의 세계를 그 순간만큼은 진짜 현실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꿈을 꾸잖아요. 이는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을 구성해내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마음의 작용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작용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첫 시작은 어떨까요? 세상에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기는 마음의 작용이 세상을 어떻게 학습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를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스승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요, 백지 상태에서 오직 감각으로만 외부 세계를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는 빛과 색깔의 움직임을 보지만 아기는 눈이 뭔지도 본다는 게 뭔지도 시각이 뭔지도 그런 개념 자체도 모릅니다. 그저 흐릿한 시야만 있을 뿐이죠.
귀로는 온갖 소리의 진동을 듣고 있겠지만 그게 소리가 뭔지, 들린다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몸으로는 온기, 찬기, 압력 같은 감촉을 느끼고 있겠지만 그런 감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대상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앞에 있는 흐릿한 덩어리가 엄마라거나 젖병이라는 어떤 분리된 개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아기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개념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작용만이 있을 뿐이라고 할까요? 배고픔의 작용, 울음의 작용, 악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분리가 없이 그저 현상 그 자체만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자, 하지만 아기는 이 상태에 머무르진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으니까요. 아기는 세상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편적인 감각들을 서서히 조직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목소리, 매번 특정 소리겠죠. 제일 많이 보는,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모양인데 엄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촉들이 함께 나타나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엄마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또 불쾌한 감각,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모유, 예를 들어 우유가 될 수도 있겠죠. 달콤한 감각이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배고픔이라는 느낌에 불쾌하고 채워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라는 마음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글자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글자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규칙을 익혔고요. 수많은 단어와 문맥을 경험으로 쌓아왔습니다.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어떤 점과 손의 배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글자로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현상이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의미를 만들고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바다 위에는 수많은 욕구와 가치관이라는 파도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또 돈을 벌어서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욕구, 파도들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관의 파도도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은 어떤 양심적 그런 마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책임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두 파도가 종종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커리어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의 큰 성공을 위해서 작은 윤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어떤 유혹도 있을 거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압력 또한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내적 고통을 느낍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든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파도들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내면의 강한 마찰과 함께 고통스러운 파도를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스러운 파도들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화라는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화는 외부 대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 때문일까요? 제가 겪었던 일화와 함께 화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혹은 양심적 가치와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결국 그 꿈의 길에서 가슴 아프게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때로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많이 지쳤습니다. 돈을 벌어 성공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누군가를 짓밟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저의 가치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큼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가끔 제 분야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난 방식으로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혹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접할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어떤 화와 또 가슴 아픔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자주 느끼곤 했는데 제 도덕적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이들을 볼 때마다 왜 이토록 제 가슴이 아파오는 건지 당연히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화는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 밖에 잘못이 있는 걸까? 여기서 바로 투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사실 도덕적 가치와 타협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가 아직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저는 봤고요. 하지만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외면하고 계속 억누르고 참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마주하기 힘들고 불편한 이 억압된 욕구 있잖아요. 나도 법을 어기면서라도 뭔가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입니다. 근데 이 욕구가 억압이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화의 진짜 원인입니다. 저는 이 억압된 욕구를 저 사람들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들의 성공한 모습 안에서 제가 누르거나 포기했던 제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욕구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면서 화라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느낍니다. 결국 제 화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를 눌렀고 또 그 누르게 됐을 때는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충돌이라는 작용 때문에 일어난 파도와 같다라고 저는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제 말의 의미가 여기서 명확해질 텐데요.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가진 억압된 그 욕구와 가치관의 충돌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제 안에서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되거나 제가 그 딜레마의 고통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 화라는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화의 자리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 성공하는 선택을 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제가 속이고 좀 짓밟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라는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처럼 화든 미안함이든 딜레마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용들,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딜레마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갇히는 대신 그것을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화가 결국 내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작용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스러운 딜레마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에 갇히지 않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좋다, 싫다를 넘어선 또 다른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썬마인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